시서화에 굉장히 능한 임금님이셨어요. 그 유행하지 않았던 이런 소묘, 정물화, 도장을 찍어서 책으로 만든 국왕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활동 중에 또 하나라고 여겨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취미가 말타기, 완들 옛날 완들 말타기 아닌 것 좋아하고. 아니 그 사람들 옛날 사람들이 로맨스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 로맨 소설들이 다 여자 사람들만 썼어요. 그래서 웬만한 취미예요. 옛날 완들은 활쏘기 너무 좋아했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런 게 또 있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선생님, 우리 오늘 미션을 하나 받아서 여기 왔는데요. 혹시 조선시대 완에 은밀한 취미가 뭔지 아세요? 분들의 여러 가지 취미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요거! 그림입니다. 그림이요? 세상 그림이요? 그림입니다. 야, 그렇군요. 세상에 그림을 은밀한 취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왜 그런 걸까요? 그림이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그리고 볼 수 있는 대상이잖아요. 근데 조선시대에는 특히 백성들을, 나라를 다스리는 왕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어떻게 보면은 잡기라고 해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활동 중에 또 하나라고 여겨졌어요. 네, 그럼 왕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 그림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왕들이 그림을 볼 수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제약이 좀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나라를 운영하고 하는 최고의 그 통치자로서 그 왕들은 일종의 감개화라고 하는 거를 볼 수 있었는데요. 아주 오래된 성인 군자들의 고사라든지 설화 또는 이제 백성들이 힘겹게 일하는 농사일이라든지 왕으로서 덕목을 갖추기 위해서 교훈적인 그림들을 많이 보고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국 드라마를 네. 많이 좋아하는데 이사는 나, 바람의 호환 하는 드라마를 봤는데 네. 거기에서 노하소가 나왔더라고요. 네네네. 혹시 정지도 네. 그림을 좋아했나요? 네, 정조 임금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이죠. 정조 임금의 할아버지였던 영조 임금이 일단 시서화에 굉장히 능한 임금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림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국정 운영에 많이 활용을 했던 왕 중에 한 분이 바로 정조 임금이었습니다. 예. 우리 책가도라고 해가지고 민화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 여러 책이 꽂혀 있는 그런 서가의 형태의 그 책가도 그림이 바로 이 정조 시대에 처음 이제 그려지기 시작한 그림인데요. 정조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학문을 좋아하는 그런 임금이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책들을 읽질 않아도 마치 성현의 말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그런 책가들을 통해서 얻고 싶어서 화원들한테 그런 그림들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좋은 정보를 오늘 알게 되었어요. 네, 좋습니다. 예. 직접 한번 보고 싶은데 네. 그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러면 조선시대 때 지금 얘기한 임금님들의 작품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으러 가볼까요? 와, 정말 재밌겠다. 그렇죠.
우리 조금 전에 그 학위정에서 조선시대 임금님들 중에서 이제 그림을 좋아했다든지 또 예술을 사랑했던 역대 그 임금님들의 자취가 무엇일까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그걸 알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는 한국과학중앙연구원의 장서각에 와 있습니다. 와. 박수! 세 명 다 박수! 세 명 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앞에 놓여져 있는 자료는 총 3가지 종류예요. 가장 앞에 있는 거는 여기 보면은 선조 어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조 임금의 어필 중에서 아주 유명한 작품이 여기 남아 있어요. 선조 임금은 역대의 어느 왕보다도 사군자에 굉장히 잘 그리는 임금으로 유명했는데요. 역대 그 왕들은 아무 그림이나 그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왕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백성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되는 그 자리이거든요. 선조 임금도 다른 그림을 그렸을 가능성도 있지요. 그렇지만은 지금 남아있는 이러한 사군자라든지 하는 것들은 동양 사회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가장 이상적인 인간을 상징하는 그러한 식물들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바로 그러한 작품을 목판으로 이렇게 새긴 작품들이 현재 많이 인쇄가 돼서 알려져 있습니다. 한 200년 정도 훌쩍 뛰어가지고 우리 19세기에 활동했던 헌종 임금의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게 보소당 인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소당이라고 하는 거는 헌종의 호이기도 하고 요 보소당 인조는 그 임금님이 사용했던 많은 자신의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별도로 책으로 만든 자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문화예술사에 있어서 헌종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 조선 후기에 그 유행하지 않았던 이런 전각에 대한 예술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고 화가들을 후원을 한 그 후원자였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내내 임금들의 예술 활동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를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쉽지만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자료인데요. 19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자료인데 영친왕 윤현시 서화 고종 황제의 아들이었던 영친왕이 어렸을 때 그림과 글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너무 귀여워요. 네네, 귀엽죠. 첫 번째는 이제 새 한 마리를 그렸고, 그 다음에는 중국 열매죠. 여지를 그렸고, 그 다음에는 부채 이런 것들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소재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손가락을 그렸죠. 혹시 그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영친왕이 활동했던 20세기 초반에는 미술이라고 하는 것도 근대적인 개념이 싹 트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전통적인 관념적으로 어떤 형상을 그리는 데서 벗어나서 실제로 형태를 직접 관찰을 하는 이러한 소묘, 정물화 그 장르가 보급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이전의 왕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새로운 유일한 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조선시대 왕들 중에서 그 예술을 사랑하고 또 글씨와 그림을 남겼던 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본 거는 아주 일부일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분들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문화사라든지 예술사가 더 풍부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고, 또 우리는 한국학을 하는 학생들 입장으로서 이러한 자료들을 충분히 연구하고 또 활용해야 되는 그러한 임무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앞으로 좋은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지금까지 아슈 루치아 제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